안녕하세요. 스윙 아메리카 웜즈입니다. 오늘은 드랍박스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. 데이터 클라우드 회사죠. 저도 쓰고 있고 꽤나 여러분들도 익숙하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. 락인 효과가 굉장히 큰 회사인데 락인 효과가 뭔지 그리고 이게 있으면 왜 좋은지 좀 말을 해보고자 하고요. 그래프상으로는 차트상으로는 역사적 신고가 다시 테스트하러 가는데 또 스윙하기에도 괜찮아 보여서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. 드랍박스 회사는 간단히 보고 가면요. 클라우드 저장 사업을 하고 있고요. 어 이거 외로는 다른 사업은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클라우드에 뭐 개인이든 회사든 자신들의 데이터를 어 보관할 수 있게 대여를 해 주고 그 대여비로 매년 혹은 월간 돈을 받고 하는 게 사업 수단이죠. 데이터 팀 간의 데이터 클라우드 사용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개인 데이터 클라우드 사용 가능하고요. 근데 매출은 B2P에서 더 훨씬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한 60% 정도 B2P, 한 40% 정도 B2C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큰 매출 비중이 B2B라고 합니다. 어 팀 간의 데이터 클라우드 사용 기능이 있어서 꽤 편하다고 해요. 그 밖에 기능이 있지만 일단은 뭐 클라우드가 주 매출원이고 일단은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소. 원드라이브, 구글 드라이브 이렇게 경쟁사가 있는데 그 경쟁사보다는 API가 훨씬 잘 돼 있다고 해요. 저도 드랍박스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 API가 잘 돼 있어 가지고 뭐 서버에서 드랍박스랑 연동해서 자신의 데이터를 받는다던가 아니 서버에서 드랍박스로 이게 업로드를 한다거나 하기에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. 이 API가 잘 돼 있어 가지고. 그리고 원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는 API가 특히 이 업로드는 좀 잘 안 돼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저는 개인 보관용으로는 드랍박스를 쓰고 있고 그런데 회사 B2B에서는 점점 이제 뭐 구글 드라이브나 원드라이브가 좀 더 많이 쓰이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. 특히 원드라이브가 이상하게 제 회사에서도 원드라이브를 쓰고 있고요. 그러니까 원드라이브가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데스크탑 연동도 빠르고 안정적인데 제가 보기엔 원드라이브보다 드랍박스가 더 좀 안정적이고 빠르고 그다음에 사용하기 편한데 회사에서는 좀 범용적으로는 원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네, 직접 써봐도 더 빠르고 더 직관적이고 어, 뭐 UI도 잘 돼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. 락인 효과가 굉장히 큰데 뭐 물론 이 락인 효과라는 것은 드랍박스 말고도 다른 뭐 원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에도 적용이 되겠지만 어, 한번 이 드랍박스를 쓰면은 다른 곳으로 옮기기 힘들죠. 이 락인 효과가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입니다. 그러니까 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한번 이 드랍박스를 맛을 본 거죠. 그러면은 뭐 한번 결제를 하고 예를 들면 사진이 대표적인 예시인데 내 사진을 이제 연간 결제해 놓고 계속 업로드를 해 놓고 이제 데이터 저장소로 쓰면은 이거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굉장히 어렵죠. 굉장히 귀찮고 까다롭고 하니까 옮기기가 어려우니까 한 번 쓰면 계속 쓴다. 이런 느낌으로 가는 이 락인 효과가 굉장히 커서 이 안정적으로 매출을 낼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서비스를 끊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서 예. 꽤 이 락인 효과에 대한 매출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. 이제 해자죠, 해자. 그리고 개발자라면은 실제로 API가 편해서 드랍박스를 더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실제로 이제 드랍박스가 무료로 제공하는 용량은 구글 드라이브나 원드라이브보다는 작아요. 뭐 한 2기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구글 드라이브는 뭐 15기가 혹은 좀 맛보기로 좀 더 막 얹어주기도 하고요. 맛보기로 뭐 학생 같은 경우는 2테라 이렇게 "한번 써 봐라." 이렇게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근데 드롭박스 같은 경우에는 2기가이지만은 인제 API가 되게 편해 가지고 이제 개발자라면은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일반 사람들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하기에는 뭐 구글 드라이브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튼 API로서는 좀 정말 드롭박스가 좀 사용하기 편하고 더 빠르고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. 어 그리고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롭박스뿐만 아니라 그냥 뭐 다른 클라우드 보관소 회사에도 마찬가지겠지만
드랍박스도 AI 수혜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AI가 발전하면은 요즘 유튜브에서도 뭐 데이터가 넘쳐나죠. 영상 미디어 이게 AI가 만들어낸 게 뭐 곱절, 뭐 익스포넨셜로 막 증가하고 있잖아요. 근데 뭐 유튜버들만 하더라도 자신의 컨텐츠를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될 건데 그게 구글 드라이브일 수도 있고 드랍박스도 있고 드랍박스 비중도 꽤 많고 하니까 이 컨텐츠의 폭증이 먼저 일어나게 되죠. AI 발전 뒤에. 그러면은 이 컨텐츠의 양만큼 저는 이 클라우드의 매출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어찌 됐건 보관을 해야 되니까 보관할 일이 더 많고 그 양이 더 많아지니까 어 네, 매출이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여전히 AI 수혜주라고 생각이 됩니다. 매출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잘 벌어요. 뭐 소프트웨어 회사잖아요. 그러니까 드랍박스도 소프트웨어 사스 회사 중에 하나이긴 한데 뭐 네. 그만큼 좀 안정적인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. 즉 한번 뭔가 이거 셋업을 해 놓으면은 뭐 인건비 말고는 이제 드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매출이 꽤 잘 나와요. 그러니까 특히 EPS가 좀 굉장히 좋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. 물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 성장의 비율이 그렇게 막 폭발적이진 않다. 하지만은 EPS는 굉장히 꾸준히 잘 증가하고 있다. 이렇게 보입니다. 한 가지 문제는 부채가 마이너스 233%예요. 이 말은 이제 잠식이 돼 부채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 돈을 그러니까 부채가 잠식을 해 버렸다 이 뜻인데 근데 여전히 네 돈을 잘 벌고 EPS도 굉장히 좋은 회사여서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잘 증가하고 있는 회사여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로 볼 수도 있겠네요. 네, 위험은 이 부채 잠식이 일어난 회사지만 돈을 잘 벌고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. 매출은 감소했다고 해요. 2025년 2분기에 이때가 아마 2분기면 이때 파란색 나왔었겠네요. 매출은 작년 대비 감소한 적이 있다고는 합니다. 특히 B2B에서 감소하는데 이거는 뭐 구글이든 원드라이브든 다른 경쟁사에서 뭔가 더 뺏어갔으니까 B2B에서는 감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. 어 그리고 경쟁이 심화해서 감소됐겠죠. 근데 굳이 낙관을 해 보자면은 그러니까 드랍박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 유저로서 굳이 낙관을 해 보자면은 뭐 '개인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지 않을까.' 이렇게 그 개인 같은 경우가 인제 쟤는 AI를 써서 데이터를 엄청 만들 거잖아요. 영상 미디어를 만들 건데 그래서 '개인으로부터 오는 매출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.' 이제는 B2B가 아니라 B2C가 더 50% 이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낙관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AI 콘텐츠 폭증, 락인 효과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약간 감소했다는 거는 그냥 일시적인 거지 전체 매출은 뭐 여전히 잘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프 보고 가겠습니다. 보면은 이렇게 30불 33불 정도 기준으로 이 신고가 테스트를 막 계속하는데 이때는 뭔가 그냥 한번 이 상장하고 나서 그냥 잠깐 뭐라 그러죠? 이렇게 한번 그냥 뛰었다가 그냥 내려온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33불 기준으로 계속 이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크게 보면은 이 삼각수렴 이렇게 모이고 있고 에너지가 계속 이제 응축이 되고 있고 한 이쯤 2025년 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때 아마 못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전 개인적으로는. 한번 더 내려갔다가 그다음에 내년 정도에 이렇게 좀 엄청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저는 이 정도 그래도 먹을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이 돼요. 스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좀 보면서 괜찮은 기회가 있을 때 좀 스윙을 하고자 합니다. 여전히 이 삼각수염이 있고 내년 정도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내년 정도에는 무조건 저는 이거 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AI도 본격화되고 미디어도 본격적으로 더 많아지고 개인들도 더 많이 드롭박스를 사용하고 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뺄 때 그냥 정말 확 빼 가지고 뭐 이게 실적 미스든 뭐든 간에 그냥 되게 빨리 빼 가지고 스윙을 하더라도 좀
이득을 보면은 좀 반 정도 팔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. 좀 안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어찌 됐건 이 신고가 테스트는 다시 하러 갈 것 같습니다. 33불 기준으로요. 지금은 다시 이제 뭐 한 1년 정도 1년 차트 기준으로 골든 크로스 나고 지금은 다시 이 56일선 그다음에 112일선 정도 근처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건 같은데 저는 다시 한번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뭔가 다시 조정 약간의 조정받고 그다음에 다시 이 신고가까지 한 34분까지 올라가는 시나리오로 스윙을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. 지금 바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. 뭐 지금까지 드랍박스에 대한 회사 간단히 알아봤고요. 그래도 좋은 회사라고 생각이 돼요. 이런 좋은 회사를 뭐 주머니에 하나씩 쑥쑥 넣어서 괜찮은 기회가 왔을 때 스윙을 하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. 어,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